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일본을 떠올릴 겁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경제 대국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일본 경제,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퍼즐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30년이라는 정말 긴 터널의 끝에서 일본이 마주한 이 변화가 과연 새로운 희망의 새벽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돈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퍼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그냥 일본이라는 한 나라만의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 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이 미스터리는요,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일본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그리고 심지어 불황인데도 엔화 가치가 오르는 엔고 현상까지 소위 오저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죠. 어쩌면 오고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기묘한 상황. 대체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퍼즐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기록적인 엔저, 즉 너무나도 약해진 엔화의 가치입니다. 엔저의 핵심 원인을 알려면 이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통화 정책의 차별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미국은 금리를 막 올리는데 일본은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나라마다 금리 정책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는 걸 말합니다.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릴 때 일본은 거의 유일하게 우리는 제로금리 유지할 거야 라고 버텼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고요. 엔화 가치는 이 금리 차이를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따라 추락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엔저 현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죠. 좋습니다. 약한 엔화가 첫 번째 단서였다는 건 이제 알겠네요.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른 일본의 주식시장입니다. 엔화 가치와 주가,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재미있는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엔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즉 엔저가 심해질수록 일본의 주가 지수는 오히려 같이 치솟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일본은 도요타나 소니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거대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로 물건을 팔고 돈을 법니다. 근데 이걸 일본으로 가져와서 엔화로 바꿀 때 엔화 가치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똑같은 1달러를 바꿔도 손에 쥐는 엔화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엔저가 곧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마법이 일어난 거죠. 물론 엔저 효과 하나만으로는 이 모든 상승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대신 일본을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기 시작했고요.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주주들에게 더 많이 환원해라 하고 압박하면서 주식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결과라고 봐야겠죠. 엔저 덕분에 기업들은 신나고 주가도 오르고 와, 다 좋아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훨씬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일본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시장에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 경제의 안정성을 상징했던 바로 그 단단했던 기반이 말이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위험 신호입니다. 수년 동안 거의 0에 딱 붙어있던 일본 국채 금리가 최근에 갑자기 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 즉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아니, 일본 금리가 좀 오른다고 그게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글로벌 금융 베팅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자가 거의 없는 일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훨씬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해 엄청난 돈을 벌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일본 금리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한순간에 역류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254%.
이게 뭐냐면 일본의 국가빚이 자기네 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2.5배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이런 나라에서 금리가 오른다? 이건 뭐 이자 갚다가 나라 살림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금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뛰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는 공약을 남발하니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고요. 둘째, 그동안 국채를 무한정 사주면서 금리를 억눌러 왔던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슬슬 발을 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 같은 큰손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일본의 장기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엔저, 주가 폭등, 그리고 채권 시장의 균열. 이 조각들을 모아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좀 갈리는데요. 만약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재정 정책이 불안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금리가 확 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반을 확보하면 시장이 잠시 안도하면서 금리가 좀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국 소비세를 깎아주자처럼 돈을 더 쓰자는 얘기는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압박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완성된 겁니다. 엔저와 주가 상승. 이건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였어요. 초저금리라는 아주 오래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현상이었죠. 그런데 지금 치솟는 이 채권 금리는요, 바로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일본은 이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아주 불확실한 미래로 들어서고 있는 거죠. 지난 30년간 디플레이션이라는 하나의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아부었던 일본. 과연 그들이 마침내 문을 열고 마주한 세상이 새로운 기회의 땅일까요? 아니면 초고금리와 국가부채라는 훨씬 더 무서운 함정일까요? 전 세계가 지금 숨을 죽이고 일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